우리 모두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 용케 오늘 그런 순간이 없이 지나간다 해도 내일이면 틀림없이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아킬레우스의 청동 갑옷 밑에서도 한때 심장이 감정적인 박동을 한 적이 있다. 아가멤논이 그의 연인 노예 브리세이스를 빼앗아간 뒤로 이 영웅이 10년 동안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것을 생각해보라. 헥토르가 그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죽였을 때 무시무시한 분노에 사로잡혀 전쟁터로 돌아가 트로이 전사들에게 울분을 쏟아냈던 것을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그 어느 곳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갑옷,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된 갑옷. 지금 우리는 물론 죽음의 해골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무시무시한 죽음에도 늘 언젠가 뭔가가 우연찮게 박힐 가능성이 있다. 첼로의 부드러운 화음, 피아노의 천진난만한 트릴만으로도 의자 위에 펼쳐진 악보를 우연히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될 수 있다.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것,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살게 되지 않을 것을. 다만 혹시라도 당신은 잠자는 첼리스트를 냉정하게 관찰하며 앉아 있었다. 너무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죽일 수 없었던 남자다. 양탄자의 개가 웅크린 것을 보았다. 그 개에게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당신이 그 개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두 존재는 방의 따뜻한 어둠 속에서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다만 당신에게 당신의 실패가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그 아파트에서 당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익숙한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았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 007 살인 면허는 무효가 되어버렸다. 한 번도 인정해라. 죽음으로써 보낸 모든 날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모욕을 느낀 적이 없다. 그 순간 당신은 침실을 떠나 음악실로 갔다. 그곳에서 당신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첼로 모음곡 6번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어깨가 빠르게 흔들렸다. 인간의 경우에는 보통 급히 터져나오는 흐느낌에 수반되는 동작이다. 바로 그때 당신의 단단한 무릎이 단단한 바닥을 파고들었을 때 당신의 분노는 갑자기 안개처럼 당신이 가끔 눈에 완전히 보이고 싶지는 않을 때면 변하곤 하는 가볍디 가벼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당신은 침실로 돌아왔다. 첼리스트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개를 위해서 뒷문을 열어줄 때 따라갔다. 처음에 당신은 첼리스트가 누워 자는 것을 보았다. 이제 잠을 깨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파자마의 수직 줄무늬 때문인지 당신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눈이 속인 것일 뿐이다. 보는 각도에 따른 왜곡이다. 사실들의 순수한 논리는 당신, 죽음이 가장 크다고, 다른 모든 것보다 크다고, 우리 모두보다도 크다고 말해준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늘 가장 큰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그 음악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눈부신 달빛은 만일 그가 자고 있었다면 비추나마나였을 것이다. 그래, 우연이다. 당신은 침실로 돌아가 소파에 가서 앉았을 때 다시 아주 작은 죽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가 양탄자에서 뛰어올라 당신의 소녀 같은 허벅지에 앉았을 때는 훨씬 더 작아졌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아주 어여쁜 생각을 했다. 죽음, 당신이 아니라 다른 죽음이 언젠가 찾아와 온화한 깐부기 불 같은 이 부드러운 동물의 온기에 물을 끼얹는다면 그 얼마나 부당할까. 이것이 당신이 한 생각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당신이 돌아가는 방, 당신의 불길한 의무의 목소리가 당신을 부르는 방의 북극과 남극 같은 추위에 익숙하다. 그 의무란 이 남자를 죽이는 것이다. 이 남자는 자면서 진짜 인간과는 침대를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의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걔와 함께 서로의 꿈을 꾸자고, 걔는 그 사람 꿈을 꾸고 그 사람은 걔의 꿈을 꾸자고 약속한 것 같았다. 이 남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채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잘 때 방에 물을 한 잔 갖다 두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밤중에 복도를 따라 부엌까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것, 밤의 평화와 정적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걔는 늘 이 남자를 따라다닌다. 가끔 정원으로 내보내달라고는 하지만 늘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죽어야 해. 당신은 그렇게 말한다.